안녕하십니까. 더 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계속 여러분께 강조해다시피, 시기는 시기인 만큼, 평시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니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주 방송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면서도, 이게 투자 스타일, 이게 투자하는 룰이라 할까요? 단기에도 적용이 잘 됩니다. 많은 사람 단기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 성향이 강한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차트보다도 사건이나 상황이나 비즈니스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경과하는 과정을 이게 침투하는 것을 저는 이게 투자를 이렇게 좀 임하는 그런 것이 좀 많이 강합니다. 만약에 대선 얘기한다면은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선거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도 전쟁을 얘기했죠. 전쟁 인해서, 두 가지 부분, 실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측면하고, 자, 오늘은, 거기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당히 미국 대선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뉴스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 거는 나보다 더 잘 알겠죠.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타냐후는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 통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랑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워낙 이게 강하게 이란을 저격을 하니까 보복하니까 지지도도 오르고 신났어요. 그렇죠. 신나서 이란을 때리는데 미국은 대선을 치르는 중간에서 진짜 난감하죠. 인도 쪽 어쩌고 하는데 근데 네타냐후는 바이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래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네타냐후 전화해서 적극적인 보복에 대한 공격 찬성한다고 지지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신났어요. 신났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해리스가 이기면은 이스라엘도 전쟁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것도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을 10월달에 어떻게든 해서 그러니까 이란도 이거 잘 알죠. 그러니까 계속 때려 맞아도 크게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보려고 이란도 꼭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못마땅하죠.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지금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때려버리면은 전쟁이 반복적으로 이제 또 보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때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선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재를 이렇게 제재를 하기가 되게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도 속으로 밉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네타냐후도 자기도 잘 알죠. 근데 어쨌든 대선 이후가 트럼프가 만약에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더욱 이제 10월 달에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갖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상황은 네타냐후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전쟁 잘 보시면은 여러분 저는 전쟁을 안 좋아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과거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면은 어떤 나라가 상당히 위치가 강해질 때는 주위 국가들이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고 프랑스고 유럽군에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지금 압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틀 보면은 유엔 평화군에도 포격도 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 뭐가 남았어요? 이란에 이제 직접적인 이제 큰 보복 공격만 남은 거죠. 거기 오늘 뉴스 나온 거예요. 이란 언론에서 미국 대선 중간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을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요. 이란 보도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게 정확한 날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 일단 석유 시설은 포격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뭐 핵시설은 뭐 모르겠고 뭐 설마 핵시설 때리면은 그거는 뭐 끝까지 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는 아닐 테고 뭐 글쎄요. 뭐 지금 뭐 추적하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밤에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딱 일어나면 전쟁이 확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지금 미국 시장은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는 트럼프 지지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지금 롤러코스터죠. 예.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뭡니까? 비트코인이 신나게 6만 달러에서 6만 6천 달러 직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폭발한다면은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게 지금 그 가상화폐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로 이 한 주간의 큰 변수가 돌발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확 내리다 보니까 M2가 증가가 됐어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지를 뭐 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 됐네요. 예.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면서 통화량이 증가가 된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라는 뜻은요, 미국의 소비자의 여유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일본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신호기도 합니다. 미국의 물가도 잡혔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먼 길을 얘기하지만은 미국 경제에 물가만 갑자기 급등하지만 않으면은 뭐 지금 벗어난 랜딩 수준 이거 예, 경착륙으로 가는 것 아니 그 노랜딩으로 막 그런 뭐 노랜딩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지금 뭐 수치로 보면서는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완벽해요. 예, 뭐 경제학자 뭐 이 수치로 분석하는 사람 다 좋다 합니다. 나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라는 참 물론 저도 경제학을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이게 수치로 보면은 다 완벽합니다. 근데 불안해. 근데 불안해. 2008년도가 우리 보여줬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어느 자산에서 부실이 생겼는지. 그게 통계가 안 되는 수치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 둘째치고 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대선 전까지만 우리가 좀 차곡차곡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 임하자는 뜻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대선 이전은 유동성이 시장에 상당히 충족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차적으로 유리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또 지지도가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요인이 되버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또 안전자산으로 또 한 가지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1, 2, 3, 4 하니까 지금 뭐가 난가? 비트코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에 우리도 가상자산화폐에 테마를 좀 담아두는 것은 여러모로 대선 이전에 상당히 좀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으키면은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요즘 보니까 기관들도 사두로 오더라고요. 예, 가상자산화폐 그 밑에 위치 보니까 뭐 괜찮을 듯 싶어요.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하고 예, 우리도 좀 단기 테마로 미국 대선 이전에 이런 그 대선 이후는 뭐 그냥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어쨌든 가상화폐에 이런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둘이 유일하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상화폐하고 원자력, 원전 에너지 투자하는 거. 이 둘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렇습니다. 자, 단기라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핵심, 꼭 단기 투자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주도주를 투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 거기 뭐 어땠든지 간에, 뭔 말인지 아시죠? 주도주가 그래도 나중에 결론 단기도 주도주가 가장 그 뭡니까 수익률을 가장 많이 제거해주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자 처음에 비트코인 조주는 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나무가 시장에서 제일 강자죠. 두나무에 투자한 기업들이 가상화폐 주도주입니다. 결론은 1위 회사가 어디냐면은 주도주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기회 때마다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같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또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안착되어 있죠. 여기 어찌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기회 저는 있어 보여요. 예.
그 지금 뭐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M2 증가율 보여줬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 블랙록 같은 경우에 우리 세계 최대 자사운용사가 자사운용 규모가 2조 달러가 넘어버렸대요. 돈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뭐 하여튼 미국의 돈이 넘치나요. MF도 지금 6.5조 정도 됐죠. 예. 서민들 실물 경제는 진짜 나쁜데, 진짜 안 좋은데, 근데 돈은 투자 자금들을 막 넘쳐나요, 막 돈이. 그러니까 이게 좀 2008년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대선까지만 얘기합니다. 그 이후는 어떤 변수 생길지 모르니까. 예. 심리적으로는 환호할 때 떠나는 게 맞아요. 예. 우리 삼성전자처럼 한 번에 악재니까 뭐 보름도 안 된 사이에 막 폭락해버리잖아요. 미국이라고 뭐 무슨 일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렇죠. 지금 수치로 보서는 아주 좋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근데 시장이란 거는 사람 심리가 이게 참 한편 변동폭은 아주 크니까.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두나무의 지분 7.2%, 뭐 아시분 다 알죠. 지금 그 지분 투자 지금 그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지분 가치가 5.9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어쨌든 두나무의 지분 갖고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가치 도표는 굳이 안 보여드리도 되죠. 다 보일 수 아니니까. 어쨌든 뭐 가상화폐 1위는 만약에 트럼프 이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아주 트럼프 지지도 올라가면은 뭡니까? 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지금 오르는 이런 현상하고 그리고 M2 증가율, 통화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상화폐 우호적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점. 그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갑자기 또 올랐다는 점하고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가상화폐가 너무나 화려하게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변수는 참 이런 거예요. 일주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전 준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 팍 일어나면은 이게 참 제일 우주도로 만들 가능성의 그 가상화폐 두 번째 종목은 어디냐면은 하나투자증권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가끔씩 하나투자증권도 주도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과거 보면은. 그렇죠? 자, 위치는 둘 다 같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둘이 이게 얘 주도했다가 얘 주도했다가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다 주도주긴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제 나더라도 수익률 좀 차이분이 있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작게 해가지고 선 매집을 해두가지고 앞으로 대선하고 오늘 아침이나 어떻게 공략을 했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발생했더라면은 이튿날 주식시장 갑자기 시작부터 급등해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 쭉 10월달 가면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선 직전에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게 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갖고 대선 이후라도 이게 그 뭡니까 가상화폐가 계속 올 그런 기미가 좀 아주 강해졌어요. 그럼 만약에 좀 중기로 좀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좀 적은 금액을 사셔가지고 쭉 더 가셔도 제가 보기엔 무방비하게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쨌든 안 팀장 개인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 조금 사두시가지고 용돈 투자하세요. 너무 규모적으로 그거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건. 지난번에 10월 초에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 뭡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통화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뭐 대통령 되면은 뭐 전쟁을 마무리하고 뭐 재건을 도와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바샤바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시장 딱 보면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자 주도주는 이거가 맞습니다. 맞는데 SG예요. 안 말해도 다들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위치가 투자하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자, 이게 참, 안 팀장 경험들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200선 아래로 누려올 때, 세력들이 만약에 진짜 되도록, 여기서 직접 올릴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제일 안전한 거는 202선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세력들도 분명히 이게 단가가 이 위에 있단 말이죠. 이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물량을 뺏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호재예요. 어쨌든 뭐라 얘기하진 않아요. 주도주는 이거예요. 근데 되도록 지금은 사기는 좀 공략하기 뭐하고 이게 만약에 1700원, 1800원, 200선 아래로 팍 떨어지면은 그때 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중간에서 치고 올라가 버리면 간다 생각하시고 주도주는 분명히 이거예요. 근데 200선 아래로 탁 내려와주면은 그거는 참 너무나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최저점도 깨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세력들은 너무 그림을 화려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림이 안 나와야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최초의 제일캐도 마찬가지고 뉴스케어 파워도 마찬가지고 투자 그때 당시요. 아무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뻔히 보면은 내일 모레 당장 망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감히 확 들어가는 거 두 분 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안 팀장 또 한번 크게 투자할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투자할 겁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회비가 1년에 1200인데 끈값이에요. 나중에 양도소득, 근데 미국 투자하면 양도소득 다음 해 5월달에 양도소득세를 22% 내야 됩니다. 세금 엄청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만약에 해외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 돈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억 이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환전할 때는 1320원 돼요. 지금 1360원이죠.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가입하려고 할 때 그때 좀 달러 바꿔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강해지면 달러 강세로 유동성이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죠. 물가가 상승하고. 그럼 미국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강해지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그 밑에 국가들은 경제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뭐 재정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자, 그때 딱 돼버리면은 미국의 이제 자산가들이 양털 깎기 하러 가죠. 전력도 사고. 그러니까 2008년도, 98년도 그때 우리는 IMF 닥치실 때, 스타, 그게서 이제 우리나라 외화은행을 인수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1년의 금융의 실체 과정을 알고 나면은 투자하기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상황. 자,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은, 자, SG는 이렇게 내 말대로 밑으로 확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주도주는 분명히 야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손댈 수 있는 종목 있긴 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현대, 현대가 에버타임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재건 산업에. 그거 뭡니까?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투자 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날 통화하면서 야가 주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매집 좀 적은 금액으로 매집 들어가셔도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 싶어요. 8,000원 이하에서 매집을 좀 일정 금액을 매집해갖고 해보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선 지나더라도 전쟁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런 8,000원 이하 7,000원 중간에서 매집을 했어. 근데 못 갔어. 5kg 떨어졌어. 제가 보기 이래요. 이것은 매집해 가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차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다만 이게 참 전쟁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거는 여러모로 미국은 지금 두 개,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두 개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무리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버타임도 한번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 대선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는 가상화폐에 우리 기술 투자하고 하나증권 투자가 가장 먼저 좀 사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은 재건에도 좀 사두시면은 좀 괜찮을 듯 싶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이전까지 뭔가 확정돼서 확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치고 올라가면은 쉽게 안 무너질 거예요. 수익률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일단 치고 올라가면은 단기에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안 올라도 크게 손실 날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은 금액으로.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이게 이란을 대보복하겠다는 이제 공시하고 나서 이런 답안이 지금 이렇게 추적이 되면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오늘 방송을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뭐 한 발 넣은 것이고 어쨌든 미리 좀 사두시가지고 대응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저는 아무리 봐도 가상화폐가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STO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외국에는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STO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서 먼저 시작하면 잘 따라해. 잘 만들어. 선도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좀 선도하는 건 지금 뭡니까? 지금 신약 개발하는 거 좀 글로벌 좀 이렇게 선두로 좀 달리고 있는 그런 거 좀 많고. 저는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모멘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에 정치하는 금융인들의 시장을 방관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재벌주의 그런 그 이제 그 시장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멘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과감히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밀어주려면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시장 제도를 준수해주고, 여러 가지 그게 외국인 투자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야 이게 외국 사람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마저도 맞아도 이제 못 버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지만 우리나라 국가가 더욱 문제예요, 지금. 금융적으로. 아마 금융하시는 분, 좀 하신다는 분들은 내 말 다 동감하실 거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만약에 뭐 우리나라 금융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하면 되지. 돈 들고 외국 투자하면 돼요. 지금 아주 쉬워요. 증권사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버튼만 빵 누르면은 자금 바로 그 뭡니까 해외 투자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해외 투자라는 거는 정보력이 적습니다. 예. 우리는 다 돈 주고 봐요. 그 이제 연회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를 계속 다 받아본단 말이죠. 어쨌든 뭐 시장의 해외 동향이 이게 거기 좀 많이 늦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런 뭐 동향을 실시간에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물론 100% 성공하는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뭐 대충 시장의 큰 방향은 예, 이거는 투자 노하우예요. 저도 주식시장 한 10년 하면서 금융위기 2번 닥쳐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한 투자자로 닥치는 거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닥치는 이게 또 의미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경제는 저는 눈에 확 보여요. 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는 시나리오는 다 그려놓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투자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이제 뭡니까 중국을 좀 잘 보고 있고요. 중국은 분명히 버벌이에요. 실물경제에서 못 살아나요.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풀 수밖에 없죠. 울며 겨자 먹기 계속 풀어야 되죠. 중국은 제일 마지막에 굴러갈 수 있는 큰 이제 경제 동력이 이제 금융군이라는 말이죠. 금융군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실물 경제에서는 이제 뭐 생산에서 과잉 생산 인해 가지고 이미 뭐 너무 보합군로 너무 경쟁 치를 해 가지고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다가 돈을 공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부동산은 이미 무너진 거고 뭐 다시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너무 떨어지는 건 방치는 할 수 없으니까 바닥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반등하면서 일정하게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마지막에 이제 불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금융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중국에서 이제 금융을 상당히 신경 쓰실 거예요. 자,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유한화 해외 거래를 앞으로 점차 늘려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을 많이 해외 투자를 늘려야만이 중국의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추적한 거로는 한 5%, 6%예요. 아직 많이 그 규모 대비해서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아직 금융 쪽에가 아직 출로가 있어요. 중국은 계획 경제예요, 계획 경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딱 설정했으면 어떻게 해든 도달하려고 막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본주의 시장 원리하고 딱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 후광통이 있긴 하는데 그게 뭐 어쨌든 달러로 미국의 ADR 상장한 거 투자하세요. 그게 변동폭이 훨씬 크더라고요. 어쩌면은 한번 봅시다. 만약에 번개 투자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물론 상황이 변수가 생기는 거 어찌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해외 투자한다면 환율이 너무 비싸. 좀 늦긴 했어요. 그렇다고 국내 투자하자니까 막막하죠. 안 보여요, 앞이.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